네, 특이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화목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내일 또 하루를 쉬게 됩니다. 5월에 워낙 휴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 은근히 쉬는 날에 껴있다 보니까 되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뭔가 올랐던 테마도 금방 다시 묻혀가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5월 시장이 쉬어서 좋긴 하지만 여간해서 좀 또 쉬운 달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이벤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내일 하루 또 휴장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내일 밤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는 현재 YOY 기준으로 3.4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이번 CPI는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CPI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뭔가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왜요? 지금 시장에서 좀 완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저뿐만 아니고 글로벌 IB들의 의견을 좀 보더라도 사실상 조금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지수가 올라왔던 것도 결국 지표 앞두고서 뭔가 좀 상승을 좀 만드는 분위기로 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 좀 보고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I는 오늘이 아니고 이제 내일 밤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 내일 밤이 CPI인데 일단은 CPI만 봤을 때 근원 CPI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에 빨간색과 네모가 그려져 있죠. 거기가 이제 0.3%짜리인 건데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기관들이 이제 근원 CPI에 대해서 0.3%를 본다. 결국 지난달보다는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많이 좀 퍼지는데 이번엔 대부분 다 한 군데에 몰려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좀 정확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약간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일부분 반영을 좀 하면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CPI는 저는 약간 크게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제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CPI도 CPI인데 제가 봤을 때는 CPI보다는 CPI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건 좀 색깔 보면 좋은데 좀 어지러우니까 네. 왼쪽을 빼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곡선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얘가 예. 이제 그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 보게 되면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이제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주거비가 조금 더 내려와 주게 되면 이미 상품가는 다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물가가 내려와 돼서 그 위에 있는 물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비용이 조금만 둔화되었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되어 주게 되면 시장을 좀 좋게 환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거에 대한 힌트가 일단 오늘 밤에 한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뭐가 있냐면 PPI가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PPI보다도 더 중요한 일정이 이 다음 자료에 있는 일정인데 어떤 거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경제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 유럽 국가와의 경제 관련된 토론 참석인 건데 유럽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미국 관련된 경제 얘기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물가 관련된 코멘트가 이번에 올라와 준다면 아마 CPI 앞두고서 하는 힌트이기 때문에 좀 좋게 시장이 미리 반응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장 오늘 밤에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래 이제 오늘 밤과 내일까지의 흐름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장 봤을 때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 거 지금 컴퓨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미증시 자체도 많이 올라가는 좀 있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자체가 고점대에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이미 미리 좀 반영을 하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그 CPI 이후에 과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를 봤을 때는 결국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뚫고 올라가서 더 세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지수가 더 세게 올라가는 건 나스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IB들에서 나오는 코멘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에드원스 존스라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은 중소형주를 선호한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대형주가 물론 국내가 올라가긴 했지만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컸었거든요. 최근도 보게 되면 화장품도 많이 올라갔었고 이거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선호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올라간 결국 종목 장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만약에 이번에 잘 말감만 되면 큰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아마 우려감 해소로 가면서 결국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반기는 결국 주식이 밀렸을 때는 늘 기회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대선도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과 7월 달에 다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미국장만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CPI 때문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전 이번에도 저가 자리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 그냥 올라간다면 아마 종목 장세가 되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PI 내일 밤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좀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떻게든 좀 기회는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이에 대한 것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CPI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는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그래도 특별히 다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중국 이야기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중국이 이제 경제부양자금에 위한 국채 발행 거의 뭐 188조 원인데 거의 19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큰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서도 다양한 시클리컬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 결국은 이걸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것 같냐? 이번엔 이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국채 발행을 해서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금액은 나왔는데 뭐 반도체랑 뭐 반도체 구역이랑 여러 가지를 쓸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들의 어떤 이제 시진핑이 지금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뭐 푸틴이 와서 또 면담을 할 거고 네. 이제 뭐 회담도 하는데 그와 관련된 게 집중돼 있지 이제 그 발행을 해서 이제 어디다 부동산에 쓸 건지 뭐 반도에 쓸 건지 우주항공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할 텐데 아직은 뭐 어느 구체적으로 이제 발행만 실제적으로 발행했을 때 저게 국채 발행했을 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미국에 이제 국채 발행했을 때 사는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발행이 안 되고 이제 뭐 얘기만 되고 또 중국은 또 그렇게 뻥튀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뭐 판만 벌려놓고 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180조인데 알고 봤더니 18조다. 이런 네. 거리면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공을 하나 뺐어요. 워낙 크게 뻥튀기 공을 네. 하나 더 칠 수도 있을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관망 모드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항생지수를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경기를 재개하려나 그런 움직임이 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태 매니저님, 우리나라가 사실 네. 미국과 중국 딱 가운데 사이에 딱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중국이 이렇게 경제를 불러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결국은 뒤에서 미국이 또 규제를 가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이걸? 사실 이거는 톡 까놓고 열어봐야겠는데 네. 중국이 경제량이 성장하면 중국에는 자국민들이 좋은 흐름으로 보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관광 상품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해외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고 자금력들이 풀어나게 됐을 때 거의 대부분 수익 구조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여행 상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물론 중국 향 매출보다도 남미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매출량이 치중되고 있었던 화장품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번에도 중국향으로서 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반대적으로 만약에 중국 경제 상장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경제 지표로 올라올 때 미국이 그걸 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을 때리기로 억압을 하고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을 계속적으로 때리기 식으로 네. 나갈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 또는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또 다시 한번 반사이익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쵸. 양각 구도를 어느 포커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거의 결론적으로는 호재로 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뭐 조선, 뭐 신재생에너지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고 올라가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연장적으로 오늘 철강하고 화학이 모처럼 올랐단 말이죠. 네. 이거는 굳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고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진짜요? 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베팅하고 나서부터 저도 오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과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미국이 어떠한 또 그 발언으로서 중국을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네. 한번 관세를 올리겠다. 오늘 또는 내일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거로 보여지는데 얼마만큼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 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력 설비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감산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량은 증가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철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이제 원자재들도 가격이 동방 상승할 수밖에 없고 구리 가격만 상승할 게 아니라 철강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동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 충분히 트레이딩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김웅태 매니저 무료 방송 가면은 다양한 소스를 또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은요, 또 이제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HBM 내년 물량까지 다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수요의 끝은 현재 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현재 좀 나타나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예. 이렇게 지금 뭐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닦아놓고 이제 SK하이닉스는 그에 대한 밸류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건지 아직도 받을 밸류가 남아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는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 드려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저는 추가적인 강세의 업사이드가 저는 더 열려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 과열권에 있다가 이제 과열이 다 이제 끝났고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지표상 봤을 때 과열권에 가려면은 최소한 고점들이 넘어가 줘야 이제 좀 이제 과열권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19만 원과 20만 원대 사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잠깐 미국 쪽을 잠깐 보고 오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가 줬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투자 의견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투자 의견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마이크론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하이닉스가 더 좋아진다라는 게 지금의 강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달 어닝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밀릴 거냐 올라갈 거냐인데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들에서 내려가면서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밀리면서 갈 것 같지 않고 최소한 옆으로 기어가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강세도 의외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TSMC가 4, 5월 때 발표를 했을 때 AI 반도체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결국 엔비디아가 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 쪽에서 공시가 하나 올라줬는데 네. 공시를 잠깐 보니까 오늘 이제 토지 관련해서 지금 유형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건데 인천에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본사 옆에 있는 쪽을 지금 건물을 샀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HBM용 TC본더 생산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한미가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기업들이 더 좋다라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번에 실적 발표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쵸. 커 보여요. 굉장히 큰데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라서 그쵸. 네.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지난번과 같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섞여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 이 블랙이라고 해서 이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이 종목이 약간 밀린다면 뭔가 지금 약간 성장세가 조금 멈췄다라는 코멘트 나타나준다면 결국 그 다음 제품 때문에 하는 거라서 반도체는 상반기까지는 약간 눌린다면 또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크게 눌릴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업사이드가 더 열릴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 증설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수요가 엄청 많은 것이고 지금 적용이 안 됐을 텐데 FN 가이드 기준 봤을 때 지금 2분기에 대한 매출의 가이던스가 500억대가 나와 있을 겁니다. 500억대일 텐데 이게 이번에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충분히 분기의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많이 업사이드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한미 또한 지금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저는 좀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중심은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좀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반까지는 좀 닫혀 있어 보이고 좀 올라갈 여력이 많아 보이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삼성전자 뷰는 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어제 뭐 수많은 언론사도 있었고 그리고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소위 말해서 뭐 삐라, 찌라시라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또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일단 뭐 주가가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닉스는 18만 전자를 올랐고 이제 20만 닉스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가기 전에 8만 전자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은 이제 그런 그 찌라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이제 삼성전자가 그거를 못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못 만들지만 어느 순간은 따라갈 거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율이나 여러 가지를 못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릴 자료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의 그 관련 HBM을 만들더라도 이제 그만큼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건 디램 가격이 지금 Y2I에 보면은 뭐 40%씩 그쵸. 올라가고 있고 낸드 가격도 20%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게 확실하거든요. 삼성전자와 더불어 그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만 그렇고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HBM이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흑자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여러 번 오래 이제 수율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찍어낸다 그러면 매출도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렇다 보면 또 HBM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근데 생산을 그만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생산을 하는 순간 또 하이닉스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유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만들긴 만드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수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은 이런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핸드폰도 있고 많은 가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캐시카우를 만들면서 대응을 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퍼즐은 HBM, 엔비디아의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지금 그게 결국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게 돌아서는 거는 지금 현재 증명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해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 HBM을 과연 만들었던 것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가능하냐 안 하냐 요 부분을 진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니저님. 뭐 삼성전자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만들어서 납품했을 때 원래 하반기 아니면 내년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좀 더 땡기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뭐 한 달, 며칠 만에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테스트할 시간이 충분히 테스트할 거고 그런 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삼성도 조급했고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도 빨리 납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도입을 할 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테스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반기 이제 7, 8월 정도 되면 날 더워지면 그때쯤에는 네. 이제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삼성전자 결국에는 뭐 수주를 따낸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야겠죠. 근데 그 안에서 예전같이 좀 수율 관련 종목들 있죠. 뭐 제우스라면 제우스고 리노공은 리노공이고 이쪽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후공정 테스트 뭐 수율 관리 종목들이 네. 있는데 사실은 그런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수율 관리하고 대부분은 미국 회사와 일본 회사 장비들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HBM 관련주로 떠 있는 것들은 진짜 테마성으로 그냥 부각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솔직히 1분기 실적이 좋았다. 라고 하면 저는 믿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제 아까 그쵸. 공장 증설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악재를 커버 25억 나왔을 때 이제 네. 그 악재를 커버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만큼 이제 숫자로 보여주기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HBM이라는 그 오랫동안 이제 이 테마가 형성 뭐 6개월 이상 형성이 됐고 또 올랐다가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쌓인 종목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 올라가지 뭐 안 된다 그러면 약간은 이제 횡보하거나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된 종목들 혹시나 지금 숫자가 찍히고 관련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는지가 증명되는 종목들, 기업들도 보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김은태 매니저님, 지금 반도체가 뭐 채팅창에도 그렇고 반도체 이렇게 이슈도 많고 호재도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간다. 요즘 답답해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 이걸 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멀리 지켜보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다만 저도 오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면서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를 엄청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얘기하다가 진짜.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뭐 지금 사느냐, 뭐 내일 모레 사느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또 조정을 낙폭이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온 것만큼 반등이 또 세게 올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반등이 들어주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서 저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조기조 매니저께서 잘 말씀하셔갖고 맞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6개월만큼 올라왔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한미반도체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1년 반 동안 올라왔어요. 1년 반 동안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서 실적을 바탕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얘네들은 주가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기대감을 높여놓고 계속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신규 매수자로 들어가는 거는 다소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여기에서 박스권만 상단 돌파하면은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때 또 추격 매수로 따라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들고 있다가 이게 횡보 기간이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짧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면으로 내가 무리하게 가져가서 만약에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민하고 있다가 계속 한 6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계속적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보다도 반등해서 박스권 돌파하면은 그때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에 대한 주가 차이도 많이 확연하게 딱 달라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에 대한 주가가 조정받고 계시면은 다시 한번은 물론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뭐 미래에 멀게 본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남들 반도체 있다고 내가 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포트에 담아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는 확실히 그래도 아직은 고민이 많이 되긴 하지만 관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라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좀 담아갈 것 같으세요? 관망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담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담고 있고 수익도 괜찮게 나오고 나타주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힌트 드렸지만은 한미가 아직 2분기 업사이드가 지금 2분기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대한 영업의 추정치가 변경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아직 변경이 아마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직 공식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미망체가 공식화돼서 한미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밴더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예. 그때 반도체가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가 세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이 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가 눌린 이유가 화장품이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갈 때 얘가 좀 쉬었던 거였었고 결국 약간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게 좀 약간 쉬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심 있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좀 지금 1차 매수는 해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율 관련해서 아까 전에 질문 나온 게 있어가지고 잠깐 코멘트 드리면 하반기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납기가 하반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네. 얘기는 장비는 납기가 돼야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아, 하반기는 돼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아직 지금은 멀었군요. 그러니까 증설한 물량들이 하반기에 국내 부품사들은 다 하반기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액이 찍힐 수가 없고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리포트가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약간 눌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실적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매니저님 열심히 담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일단 제 머릿속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지금? 관망세입니까? 열심히 담자입니까? 좀 열심히 소부장을 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한테 그러면 좀 같이 공통 질문을 할게요. 아까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는 여기에 AI 시대 HBM의 확실한 수혜를 받고 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증명을 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그렇다고 기회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이 종목들에 관심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본다면 한 수익률 몇 %만 보고 짧게 보시는 건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지금 한미반도체 지금 무섭게 들어가도 저라면 조기준 매니저만 10%만 챙겨도 이거 그래도 괜찮네라고 하고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전 한미반도체 10% 먹을 거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0% 먹으려고 들어가면 예. 5%도 못 먹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30% 정도 갈 자리가 있는 종목을 해야지 15%, 20%를 먹는 거지.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올해까지 봐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업황이 살아났고 아까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기업들 실적을 보면 제가 이제 뭐 밴드트레스에서 매번 드렸다시피 기업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 무역 수지가 흑자였고 지금 5월 10일 1일부터 10일까지도 수출이 지금 18% 전년비 16% 늘었고 수입은 6% 줄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저번에 제가 보였다시피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10억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500억 불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5월 달도 지금 현재 이 상태면 500억 불 후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위주의 수출 실적은 견고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올해 그러니까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될 거고 낸드 플래시 수요는 꾸준할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올해 말까지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이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가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동진세미캠, 에로티백캠도 바닥에 있는데 이런 주식도 바닥에서 올라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가스 TMC라든가 퓨릿, 그다음에 솔브레인 뭐 이런 쪽도 저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내가 매수를 한데 목표가를 과연 얼만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해도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미반도체는 예. 하이반도체도 되고 PSK 홀딩스도 되고 뭐 SK 하이닉스도 됩니다. 한미반도체를 약간 예를 들어드리면 예. 약간 좀 요건 그냥 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투자하시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네. 뭐 매수해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미반도체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올리고 아마 연간으로도 다 올린다라는 소식이 정확하게만 들려오면 제가 봤을 때 한 50%는 가지 않을까.
그럼 50%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30%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부터 해서 아무리 못 가도 한 20% 정도는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1등 종목들일수록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독점이 중요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KL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KL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LA라는 종목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 독점이거든요. 결국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깨질 만한 구간이 아니라서 아마 한 번에 오버슈팅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적인 기술력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제가 상당히 배포가 작구나라는 생각을 좀 여러모로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대표적인 종목들의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따로 이제 김용태 매니저님께는 반도체 내에서 뭐 이제 AI 시대의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항상 콜을 외쳤기 때문에 오늘 좀 빠졌습니다. 네. 이쪽이 미국에서 FERC 전력망 구축 계획 발표 이후에 좀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네. 요건 지금 기회로 충분히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회입니다. 역시. 네, 저는 피카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담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담았고 어제도 담았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이슈가 나와서 뭐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이번 달에 또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11차 정기본에서 이제 전력난에 대한 이제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발표 이전까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 조정 나오면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 전기 전력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약세장으로 갔을 때 네. 그 수급들이 어디로 움직였냐면은 원전 쪽으로 움직였어요. 원전에서 오늘 BHI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놔주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배가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BHI가 9%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원전뿐만 아니라 오늘 뭐 우리기술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서 제가 반도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메모리 말고 예. 비메모리 쪽에서 오늘 전력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력 설비가 오늘 조정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에너지 자원 쪽으로 지금 자금력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에코프로 자금력들이 한번 쉬어갈 때 거기에 대한 금양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이제 에너지 원자 소재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후발주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력 설비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정을 받거나 수급들의 모습들이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수급들이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소재, 구리 이런 쪽에 대한 자금력들이 또 한번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모습에서 큰 맥을 그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전력 설비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눌렀을 때 더 담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원전으로 또 수급이 움직였다는 건 같은 궤에서 똑같은 스토리로 똑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AI의 이제 파생. 아이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에 챗 GPT가 담길 수 있다,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오픈 AI에서 챗 GPT-4 5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좀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뭐 아이폰 그리고 챗 GPT 탑재 이와 관련된 상승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근데 뭐 아이폰에서 이제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네. 이제 담을 거다라고 GPT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거의 기정적으로 이제 그전에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이폰 관련해서 이제 뭐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관련주 중에 한글과 뭐 컴퓨터라든지 이제 그쵸. 우리나라 AI주들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GPT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지나치게 이제 폴라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아이폰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인다면 LG 이노텍하고 이제 BH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아이폰이 또 시장에서 폴더블 사진이 또 나왔더라고요. 곧 네. 폴더블 아이폰을 그러니까요.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KH바텍하고 뭐 관련해서 이제
태경 하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도 폴더블을 만들 거고 중국에서도 지금 폴더블, 한국에서도 지금 폴더블 이제 8월 하반기에 나올 텐데 그와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핸드폰 부품주들도 이제 이번에 잠깐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이 애플이 챗 GPT를 탑재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휴대폰과 관련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번에 이제 또 애플이 AI를 탑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유독 소프트웨어가 더 강하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관원 매니저님. 그러면 지금은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뭔가 연속성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애플의 뉴스가 나오면 소프트웨어들은 강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게 좀 학습이 생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구글도 개발자 컨퍼런스 그쵸, 열리거든요. 그쵸. 네. 구글도 있고 좀 있으면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월 10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가 아마 6월 달에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좀 코멘트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애플에서 AI 쪽을 탑재한다는 자체는 AI 시장 자체가 더 커진다가 되거든요. 네. 더 확장성이 더 커지는 거지 피컷이 아니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도 더 더 발전하게끔 갈 수밖에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그 이어서 6월 달까지 애플의 일정이 있는 만큼 AI 소프트웨어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포드폰 쪽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결국은 아이폰이 얼만큼 팔릴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아이폰이 많이 팔리게 됐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결국 국내에는 부품사가 되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BH나 아니면 DKT 이런 종목들이 조금 수익을 본다면은 약간 눌렸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눌려주는 음봉을 보여준다면은 아이폰의 애플 관련된 네. 파산된 종목들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5월달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관원 매니저님은 주로 이벤트를 많이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벤트 매매 또 이제 도가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네. 궁금한 건 대체로 이제 아이폰이 새 기계가 출시가 되면은 8월이나 9월쯤에 출시가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지금 아이폰 관련주 담는 거는 너무 빠른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나올 때는 세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가 보통 시작점이거든요. 그렇게 네. 해놓고 보통 WWDC 때까지가 피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 네. 오히려 개발자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폰 출시 때까지는 조금 쉬어가면서 오히려 뭐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던 또 다른 종목들이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아이폰과 연관성이 있는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폴더폰 쪽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애플향 부품사들 요 세 가지 안에서 눌렸어요. 지금 약간 떠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오늘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애플의 비전 프로 있잖아요. 네. 그 비전 프로가 미국에서 너무 안 팔린다. 그래서 그거를 해외 국가로 판매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마감 때쯤 보니까 중국에서 좀 있으면 인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비전 프로 판매량이 올라가기 전에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비전 프로도 결국 애플 벤더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관련된 것들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제 곧 있을 WWDC 기준으로도 지금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가는지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 움직이고요. 아이폰 관련주들도 모처럼 만에 좀 오랜만에 움직이는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연속성이 그래서 있을까? 지금 과연 좀 투자 매력도가 있는 섹터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AI 소프트웨어 너무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큼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네. 어차피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반영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세론으로서 한번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유의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단기성으로 매매로 한다라고 하면은 담아봐도 되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 차트 네. 앞서 우리 이관원 민님이랑 이제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하셔갖고 차트만 놓고 분석했을 때
한글과 컴퓨터, 이스 소프트, SP 소프트 세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한글과 컴퓨터가 장중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쉬지 않고 달리고 있을 때 이스트 소프트가 후발주로서 올리면서 내렸거든요. 또 한번 마찬가지로 SP 소프트가 똑같이 후발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공급 업체가 달라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던 챗 GPT 4.5 관련된 기업으로서 또 이제 부각을 받았던 거고 그 전에도 이제 구글하고에 대한 이제 연계성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에 대한 이제 접촉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구글하고 오픈AI하고에 대한 이제 경쟁 구도를 또 심화하다 보니까는 AI 사업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가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또 한번 올라왔고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챗 GPT 관련된 수혜주로서 소프트웨어도 응용하고 있지만 워낙에 또 행보하는 구간에서 어저께는 7%가량 올라왔고 또 오늘은 또 반등하면서 또 한번 박스권에서 있다고 봤을 때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관심 있게 연관성 있다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요.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또 내일은 또 이스트 소프트, 또 그 다음 날에는 SP 소프트가 또 한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순환매. 그 점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애플에 대한 이제 폴더블 관련돼 갖고 납품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파이낸텍이라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최대 공급사로 역임하고 있는데 이 애플이 이번에 폴더블하고 그 사업을 구도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관련된 OLED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납품을 아무래도 파이낸텍이 거의 대부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 파이낸텍도 주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애플 부품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폴더블 이 세 가지 섹터는 좀 계속해서 트래킹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신선한 건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AI 테마와 함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소프트웨어가 불을 뿜었던 섹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 그랬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물려 계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오늘 한국어 컴퓨터도 좀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돼요? 왜냐면은 겨울쯤에 올라갔었을 때는 그때 GPT 스토어 막 만든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기대감 불러일으키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좀 시들해진 것 같아서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AI 관련해서 뭐 대부분 같은 종목이 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 AI가 뭐 그전에 예. 이제 뭐 AI 주들이 이제 셀바스 AI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음 AI가 가고 솔트룩스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폴라리스가 움직이고 그쵸.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이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주식들이 이제 뭐 3, 4천억인데 이제 그 최근에 움직였던 건 500억, 1000억짜리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형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치가 찍힐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갈 때는 잘 가는데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횡보하거나 약세장일 때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움직이고 테마성으로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많이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으로 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의 챗 GPT 탑재 기대감과 함께 애플 부품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폴더블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넓히는 이야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코 2024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대해보고 이벤트 매매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아스코가 시작이 되고 기업들의 초록은 다음 주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약바이오가 올해 연초처럼 강하게 좀 불을 뿜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이가람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그럼 분수령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 이제 오프닝 토크 할 때 CPI 결과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CPI 그렇게 지금
제약바이오의 중요한 포인트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CPI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수가 등락을 좀 보일 수는 있을지라도 뭐 시장에서 엄청난 방향성에 대한 훼손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예. 있고 다만 이제 CPI가 낮게 나타나줬다라고 해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뛸 수밖에 없는 거는 그쵸. 이제 태양광 쪽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금이 탄탄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차트상 봤을 때도.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사채가 많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마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아마 큰 제약바이오보다는 그 아래 깔려있는 조그만 소부장, 소형, 중소형 종목들의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코 자료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아스코가 이벤트면도 될 것이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5월 23일 날 앞으로 9일 뒤인데 9일 뒤에 이 초록 제목에 대한 초록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보통은 초록 공개되기 직전에 제약바이오가 이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 약간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HAB도 약간 올라가다 말았었고 HAB 같은 경우도 이번 쉬고 있는 동안에 또 나타나기 좀 굉장히 많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MSCI 편입 이후에 만약에 CPI가 내려가서 알테오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기준점을 잡아놓고 보신다면 제약바이오도 이번 기회 한 열흘 정도는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CPI 결과치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뭐 부합한 상태로 나온다면은 그냥 이제 제약바이오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스코 쪽이 좀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맞으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통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다 같이 올라갈 때 기준점이 누군가가 끌고 올라가는 게 생겨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든 누군가가 끌고 올라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알테오전이 일단 한번 뛰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제 우리가 치는 동안 내일 새벽에 MSCI에 편입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눌려 있다가 오늘 반등 나와줬고 그다음에 16일 날 대표이사의 기업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알테오젠이 진짜 올라간다면 알테오젠에 따라서 뭐 유한양도 올라갈 수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올라갈 수 있고 뭔가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부터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따가 잠시 후에 세 분 다 돌아가면서 그건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테오젠은 MSCI 편입 기대감과 함께 좀 올라갔고 여기 또 아스코와는 좀 무관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스코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은 이번에 아스코에 이제 나가는 기업들 중에 좀 기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대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네.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몇몇 종목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아 이노베이션, 지아 이노베이션. 네, 이 명형항암 세포 네.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아 102, 103, 108 같은 이제 수출액이 워낙에 또 기술 수출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뭐 보는 거는 뭐 당연히 유한양행이겠죠. 그렇죠. 예. 유한양행에 대한 FDA 승인 허가가 빠르면 6월 또는 늦어도 한 8월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렉나자에 대한 레이저 티닙 자체가 유한양행도 있지만은 오스코텍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게 기술 수출을 했고 맞아요. 유한양행이 얀센에다가 또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금을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과 6대4 지분율이 나눠지면서 갖는 건데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일단 유한양행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양은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다시 좀 받았죠. 내려온 모습이죠. 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한 흐름도인데 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물론 이제 대장은 유한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FDA 승인 심사를 이미 넣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유한양행이 떨어지고 났을 때 오스코텍도 동일하게 떨어졌는데 이 모습에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왔지만 내려가는 거는 유한양행만 내려갔어요. 오스코텍은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두 종목을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네. 발표가 2차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능이 치료제까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결과 발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뭐 HLB 이런 애들도 같이 대장주가 같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지수도 마찬가지로 대표 업종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와야지만이 후발주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올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면 볼 것 같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또 중장기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정만 보지 마시고 6월에 대한 아스코가 끝나면 9월에 에스모가 또 있죠. 9월에 에스모가 끝나면은 11월 달에 또 미국 면역암학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그 일정을 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일정에 대한 소화를 시킬 만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유심 있게 보시고 당장에는 6월 달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예.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가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사실 이번 아스코에서 뭐 대장격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표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무려 5건이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게 남아 있어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지가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본다면 그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안 좋았던 이유는 앞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지난 1월부터 3월 달까지 JP모건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하고 이번에 3월 달에 있었던 AACR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 비청 측면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 알테오젠하고 HLB가 워낙에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가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동반으로 다 올라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정 부분에 대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로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스코까지 기대감으로써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강력한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또는 인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악재 때문에 주가를 못 반영한 거지. 근데 그 부분만 해결이 돼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조정받은 흐름도에서는 한번 세게 가면은 워낙에 또 세게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니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30-40% 물려 있는 거는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네. 알테오젠도 40% 50% 물려 있다가 지금 400% 이상 수익 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회사를 믿고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30-40% 조정받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번에 아스코에서 좀 눈여겨보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스코는 눈여겨보는 기업은 뭐 이미 다 말씀을 했고 이제 두 분이니까 저는 그냥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을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거죠? 신규 종목으로 이제 최근에 상장하는데 GLP-1에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을 하나 신규 상장했는데 요게 이제 프리-IPO 당시에서 보시면 6천억 정도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요걸 보신다면 이제 장뇨병 치료제인데 이제 메세라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임상을 했는데 전 임상 단계에서 노보노디스크가 0.5의 이제 흡수율이 있는데 여기가 5% 100배 이상 높은 흡수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도 했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해서 이제 기술 수출로 해서 이제 기술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공모가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공모가 밑단을 거리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기관들은 다 팔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급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요게 이제 요번 15일 16일 날 국제 이제 GLP-1 관련해서 국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6인의 참가자로 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GLP-1에 관련해서 당뇨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만 관련 치료를 하는데 국제 컨퍼런스 정식 초청을 받았고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고 공모가 밑에까지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아간다면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이제 네. 새로운 펩트론이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신규 종목에 비만 관련해서 이제 3천억대의 회사가 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스코 외에도 맞습니다. 진짜 비만 치료제가 오래 쉬었다라는 느낌. 저도 좀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 보니까 오랫동안 좀 쉬어갔구나. 지금 뭐 저가에 담아가도 부담이 없겠구나라고 좀 전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라면 이제 아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금리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뭐 아스코에서 나올 뭐 기술 수출 그리고 임상 결과 긍정적인 결과 발표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스코보다는 1차적으로 금리에 금리가 따른 더 중요하다?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이 종목의 매수가 안 들어가면 제약바이오 못 가거든요. 근데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네. 같고 제가 약간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볼 수 있는 팁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팁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바로 좀 화면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켜놓고 있는 차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트가 뭐냐면 ETF예요, ETF. ETF인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몰라요. 그 전공자 또한 그 안에 연구원이지 않는 이상 사실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는 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건 ETF인데요.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라는 ETF입니다. 근데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타임폴리오가 ETF 운용사 중에 운용을 제일 잘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임폴리오가 어떻게 바꾸느냐를 잘 체크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거든요. 타임폴리오가 더 사는 종목이 있다면 나도 한번 사보는 식으로 따라가게 돼도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멘트 드리는 건데 네. 기본적인 요 기업 분석 가게 되면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뜹니다. 보게 되면 지금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아래가 유한양이고 그 아래가 세트리온인데 이걸로는 알 수가 없고요.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타임폴리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홈페이지가 뜹니다. 홈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바이오를 선택해서 오게 되면 이 타임폴리오의 K 바이오 액티브 ETF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 정보가 아니고 PDF 쪽으로 가게 되면 PDF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조회한다거나 예. 조회하시거나 엑셀 받게 되면 하루하루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력도 뜨기 때문에 달력치 다 다운받아서 이걸 약간 수저보기 좀 필요하지만은 하루하루 비교해보게 되면 바이오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과연 이 타임폴리오의 포트가 어떠한 주스의 수량 봤을 때 수량의 변화가 어디에 생기는지 체크하시면은 빠지는 거 말고 그러네요. 추가 매수한 데를 우리가 신규 매수 보게 되면 거의 한 열에 8알은 거의 수익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 예, 경험상. 예.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폴리오의 K 액티브 바이오 ETF 요 구성 현황을 참고하시면 제약바이오 잘 모르시더라도 네. 좀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 기술 수출 그리고 이제 뭐 제대로 나온 연구 결과 그런 호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가 K 타임 포인폴리오? 예? 타임폴리오죠. 예, 알겠습니다. 타임폴리오를 잘 참고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봤는데 뭐 HTS라든지 MTS 보시면 463050 검색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이제 특포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기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